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이 되겠네요. 양양 주정골에 가를 옮긴 이후로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숙제를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충청도 하고 전라북도를 다녀봤던 이 가를 정리하고 다시 계속해서 제주도 올레길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9년 남도의 가을에서 8일간의 여행을 이제 한목에 올리겠습니다. 1일차는 11월 13일 그날 저녁 오후부터 비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에 있는 외암리 마을로 가서 이제 차박은 차에서 자는 거예요. 차박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은 외암리와 애당호, 그다음에 이제 애산 지역을 돌다가 마곡사, 갑사, 동학사, 그리고 논산 지역을 가서 간촉사와 계백장군 유적지, 또 견훤묘, 또 익산으로 가서 익산 미륵 사탑, 또 변산으로 가서 채석강과 내소사, 그리고 마지막 8일차는 이제 임실로 가서 옥정호에 떠 있는 붕어섬에 이제 그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1일차 외암리에서 차박과 외암리 및 애당호입니다. 11월 13일 날 밤늦게 이제 외암리 마을에 도착했더니 마치 다행히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암리 마을 뒤편으로 어두운 밤을 한번 돌아봤죠. 이제 밤의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처마 밑에다 매주를 걸어놓은 모습,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밤에 찍은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외암리 마을 앞에 있는 그런 벌판이고요. 여기 이제 외암리 마을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물레방앗간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이렇게 나무 뿌리를 뒤집어 놓은 장성이고요. 이게 마을의 숲도 좀 울창합니다. 이 외암리는 공주시 외암리에 있는 것인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동화야 마을이나 경주 양동 마을보다는 좀 더 서민적인 것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민속 마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진덕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여기서 찍었다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기념관을 하나 마련해 놓았고, 외암리 민속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초가삼간이죠. 초가삼간. 예. 초가삼간과 이제 기와집들을 구성하는, 여기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요 뒤에는 이제 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안으로 다 보면 그날 이렇게 그 지붕을 이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저도 참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 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초가집들이죠,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외암리 마을에 아주 고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담장 너머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때가 11월 14일 날인데 아직도 이렇게 단풍이 여기는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외암리를 보고 이제 애당으로 갔습니다. 애당으로 간 거는 애당호에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그걸 보러 갔었는데 이게 애당호 이제 그 앞에 수문이죠.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당 저수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라 그럽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계속 가보면은 이런 큰 출렁다리가 있죠. 사실 이 출렁다리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당 저수지에 걸려 있는 이 애당호 출렁다리는 길이가 약 402m, 주탑의 높이가 64m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에 보면 뭐 애당호 출렁다리 이런 걸 적어놔서 가는 버스들이 많더라고요. 애당호입니다. 보면 계속 애당호의 모습들이죠. 사진 작가들도 이 사진을 찍으러 여기 많이 온다 그럽니다. 여기는 애당호 안에 있는 이제 낚시터고요. 이게 지금 저 안에 불이 켜져 있죠. 계속해서 애당호를 따라서 이게 나무 태거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자도 있고요. 좋습니까? 노을이 져서 애당호 전체가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애당호의 이제 야경입니다. 이때까지도 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돌아다닌 거죠. 어떻습니까? 사진 작가들이 뭐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느낌 들겠죠. 계속해서 애당호에 있는 그 LED 이제 불빛이 계속 색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애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날
외암리 민속마을과 예당호를 둘러본 모습이고요. 이제 3일 참도 예산 황서의 마을과 이제 마곡사를 가는데 요 근방에 그 예산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산 항산 마을 가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이렇게 비스가 하나 써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메람 최익현 선생 춘추 대입이 그렇죠. 춘추는 되게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메람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라든가 활동상을 적어놨던 그런 이제 비스기라 그런 것이죠. 요 뒤로 가보면 이렇게 요것이 이제 메람 최익현 선생님 묘소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집을 이제 구입해서 제실을 꾸며놨다 그래요. 제실 쪽에서 보면은 저 뒤에 소나무 밑에 있는 게 최익현 선생님의 이제 묘수가 되죠. 제가 왜 그 얘기를 들렸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최익현 유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 최익현 선생은 이제 제주도로도 유배를 가고 어쩐 저기 흑산도로도 유배 갔는데 요건 지금 흑산도에 있는 그 최익현 유적지입니다. 안에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함 최 선생 적거 유업이 이렇게 되니까 면함 선생이 이 지역의 흑산도에서 유배를 왔던 그런 곳이다 그랬는데 면함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면요. 1906년 그러니까 우리가 을사조약 늑약이 된 그 다음에 74살에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국외의병 항쟁의 불씨를 점화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화 또 을사오작이라 그러죠. 박재순, 이완용, 이건택, 이정, 건중현 등을 차단해야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말을 안 듣자 그 뭐 도끼를 가지고 갔던 그런 유명한 그게 있죠. 그래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임금이 이제 의병을 해산하라는 그런 이제 어명을 내리니까 의병을 울면서 의병을 해산하고 이제 대마도로 이제 붙들려 갔다 그래요. 뭐 대마도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데 뭐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요것이 이제 흑산도에 있는 유적거든요. 제가 이제 그 흑산도를 그 흑산도 둘레길 한 24km 정도 되는데 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도는데 제가 한 거의 뭐 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가는데 이런 유적지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이게 매치가 되길래 그 황새 공원으로 가는 길에 이걸 만나게 돼서 반가워서 가봤습니다. 요거는 흑산도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예산 황새 문화관 이렇게 돼 있죠. 황새 문화관은 이제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였죠 이제. 근데 터세였는데 이제 뭐 사냥꾼에 의해서 포수에 의해서 한 마리가 수컷이 죽고 나서 이제 암컷이 무정란을 계속 품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멸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 황새를 들여와서 예산에서 이렇게 황새 공원에서 이렇게 부활시키고 또 자연으로 방사하는 그런 곳인데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고 앞에 있는 게 황새 모형이죠. 이제 보면은 요것도 모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보니까 지붕이 없죠. 황새 깃을 잘라서 여기였어요. 이제 자연 방사를 시켜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황새가 이제 자연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요게 황새가 지금 이제 먹이를 먹는 건데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사육사가 이제 사람의 미꾸라지를 이렇게 물에다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황새 깃털을 잘라가지고 이제 날지를 못하겠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늘로 노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황새가 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황새의 조형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여기 이제 마곡사입니다. 마곡사의 단풍도 아직은 절정인 것 같죠. 마곡사 들어가는 초입의 모습들입니다. 아주 이 단풍을 또 강원도 주전골 단풍을 보고 와서 여기까지 오니까 좀 약간 황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극락교죠. 통상 이제 절 쪽으로 들어갈 때 다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극락교다 뭐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또 이제 개울을 건너서 가는 이게 이제 마곡사 앞에 있는 극락교입니다. 이걸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마곡사 이제 본 건물들이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대웅전이고요. 앞에 있는 이게 저게 저게 국화인데 국화는 이제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그 보면 이게 대웅전의 그 모습을 옆에서 또 찍어보면 여기는 이제 단풍이 조금 남아있네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불이 켜져 있네요. 자, 통상 저는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닐 때 이렇게 완전히 주위가 깜깜해질 때까지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4일차 11월 16일인데요. 이제 갑사와 동학사를 갔던 얘기입니다. 갑사 들어간 입구입니다. 갑사는 이제 있는 그곳은 계룡산 국립공원이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갑사의 이제 일중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아직도 11월 16일이었는데 아직 단풍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사로 초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사에 있는 이제 부속 건물들이고요. 갑사에 대한 연획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갑사의 이제 대웅전이죠. 그렇죠? 범종로가 이제 그렇죠. 갑사 안에 있는 이렇게 울타리와 단풍들이 보았었고요. 그래도 아직 단풍이 절정해 있죠. 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또 이게 대나무와 단풍과 소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 이게 갑사에서 이제 동학사로 넘어가는 그 길이 조금 평탄한 길이 금잔디 고개라 그런 곳이 있더라. 그걸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낙엽들이 계곡물에 많이 떠 있었고요. 그것도 좀 볼만했죠. 이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또 암자도 하나 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가는 계곡입니다. 계곡이 좀 약간 험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금잔디 고개를 넘어서 내려오면 이게 남매탑이라 그런 동학사 바로 위에 있거든요. 수행하는 스님이 그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걸린 걸 구해줬더니 호랑이가 어디로 가서 처절 하나 이렇게 얻고 왔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니까 그 처자하고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서로 온우이로 이렇게 수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동학사 위에는 남매탑입니다. 남매탑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죠. 이제 노을이 슬슬 지기 시작하네요. 또 계속해서 남매탑 저 위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남매탑이죠. 그 밑에 이렇게 또 법당이 하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다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동학사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동학사로 들어가는데 저기 계곡에 정자도 있고, 이게 동학사 이제 초입이죠.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동학사 이제 대웅전입니다. 이때도 이제 다시 동학산을 둘러보고 이제 갑사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갑사와 동학사 간을 당기는 이게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타러 이제 4시 반에 막차가 있더니 서둘러 내려오는데 이런 풍경이 보여서 또 그러면 멈춰 사진을 또 이렇게 찍었죠. 이제 이게 또 동학사 초입에 있는 모습이고, 동학사의 일중문입니다. 네, 동학사 단풍이 그냥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니까 4시 반에 셔틀버스가 간다 그랬는데 셔틀버스가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아마 사람이 정리 다 차서 미리 4시 반 되기 전에 출발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를 이제 2번 갈아타고 왔는데 다시 왜 갑사까지 돌아왔거든요. 갑사에 이제 차를 두고 갔으니까 한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갑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5일차가 되거든요. 노산에 있는 간촉사와 개봉장군 유적지를 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5일차 11월 17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간촉사 앞에 주차장인데 거기서 차박을 했는데 거기도 단풍이 아주 절정이더라고요. 이제 간촉사 앞에는 주차장의 모습들입니다. 예, 지금 주차장에 있는 그 단풍들이 아주 멋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간촉사 들어간 일중문입니다. 좀 들어갈 때 아주 돌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간촉사의 이제 대웅전입니다. 예, 여기도 단풍이 아주 좋았고요. 뭐 노산 간촉사 석종 미륵 보살 입상, 그래 통상 우리는 이제 뭐 이것을 언진미륵이라 그러죠. 국보 323호 고려 시대에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보면은 이게 간촉사 언진미륵은 지금 이제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얼굴이 보이나요? 제가 좀 아쉬워서 자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습이죠. 이것을 이제 앞에 있는 이렇게 이제 거푸짐을 씌워서 치료 중에 있었고요. 그 뒤에서 이렇게 다시 대웅전 쪽을 보니까 아주 단풍이 좋았습니다. 특히 단풍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바닥도 불이 붙은 것이냐, 그 모습이 아주 좋았죠. 이제 계속해서 간쪽사 경내의 이제 단풍의 모습들입니다. 저게 이제 산신가, 이거 산신강 옆에 지금 거푸짐을 해놓은 데가 은진미라고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거죠. 뜻밖에도 이거 계단을 다시 내려오는데요. 우남 이승만 박사 추모비가 이렇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어베에서 이걸 보니까 1965년도 이게 논산 지역에 이제 반공청년단이 세운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북한 북송을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그냥 미국의 허락을 덕하지도 않고 이렇게 포로를 이렇게 밤에 이제 울타리를 열어 제쳐 가지고 이렇게 기순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반공 포로들이, 논산에 사는 반공 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그 감사함의 표시로 이걸 좀 세워놨더라고요. 좀 뜻밖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백장군 유적지거든요. 이게 박물관이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백장군 유적지 이렇게 된 요 앞에 이제 계백장군의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고요. 보면은 안에 이제 모습이고, 이게 계백장군의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게 계백장군 바로 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제 계백장군 지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장치는 별도로 없지만은 그 주위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웅장했습니다. 이게 충장사라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계백장군의 영정 그림이 여기 있죠. 계백장군을 모시는 사당이고요. 요거는 이제 황산정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황산벌, 백제의 마지막 전투지였던 황산벌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워놔도 황산정입니다. 이제 황산정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이런 계백장군을 이렇게 추모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게 동상들이 이렇게 있죠. 그 앞에 이것도 철모르는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 6일차는 이제 견혼묘하고 익산 미륵사탑을 이제 보러 가게 됐거든요. 6일차였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비도 좀 오고 몸도 어슬어슬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사진은 지금 논산에 있는 탑정호라 그런 큰 저수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제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모텔비가 되게 싸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모텔 2층 방이었는데 이게 탑정호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루 잘 쉬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탑정호를 이렇게 한번 산책을 했는데, 이렇게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 태클을 깔아놓아서 아주 걷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아주 아름답고, 여기도 단풍이 아직도 제대로 들어있네요. 이거 보면 이제 생태공원도 하나 꾸며놨더라고요. 이렇게 탑정호 생태공원들입니다. 여기 딸기가 하나 있죠. 논산이 딸기가 이렇게 특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탑정호 생태공원에 이렇게 딸기를 하나 조형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견혼의 묘입니다. 논산에 있습니다. 견혼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견혼은 이게 상주에 있는 가주현, 지금으로 따지면 문경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났는데 아자개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자개 그 지역 일대를 이제 평정해서 장군이 되었는데, 계백장군도 뭐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산주, 지금 전주죠. 거기다가 이제 도읍지를 정해서 이제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제 통일신라가 힘이 좀 약화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그때가 900년이더라고요. 그러나 35년간 잘 통치를 했는데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다 그래요. 견훤한테는 총 아들이 1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넷째 아들 금강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첫째 신금이 넷째 동생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 유폐시켰다 그래. 그래서 이제 견훤이 이제 깨를 내서 고려 왕건한테를 이제 토항하고, 그래서 고려 왕건은 이게 견훤을 상부로 모셨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은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견인이 앞세워 가지고 이제 후백제로 쳐들어와 가지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견인이 아버지 아자기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그래서였을까요? 견인도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은 큰형이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은 이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도 이제 7번째 아들을 이제 왕자로 내정하니까 이방원이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역사는 되풀이 되네요. 태조 이성계도 견훤한테 제대로 교훈을 얻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견훤의 묘입니다. 보면은 견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견훤 왕릉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건 이제 견신 문중에서 이걸 세웠다 그럽니다. 견훤 왕 밑에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뭐 이것을 보면 아름답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쓸쓸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 견훤 왕릉 옆 밑에 있는 이렇게 공원의 모습들입니다. 가는 곳에 이제 익산 미륵사탑을 찾아가는데, 이게 논산훈련소죠. 아마 남자분들은 논산 훈련된 추억이 있죠. 저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내려서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또 여기는 여산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제2하사관학교인데 지금은 육군 부사관학교더라. 저도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정문을 사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가면 이거는 이제 익산에 있는 미륵사탑입니다. 미륵사탑은 이제 국보 11호거든요. 백제무왕 때 미륵사를 지으면서 같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문화재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거는 이거 석탑이지만 이 모양이 이제 목탑의 형식을 갖췄다 그래요. 신라도 경주에 황룡사 구청탑이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래요. 여기도 내려오니까 그렇죠? 아직 단풍이 남았네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저것이 미륵사탑 국보 11호입니다. 좀 더 가까이. 지금은 일제 시대에 저것을 이제 시멘트로 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했는데, 다시 이제 다 뜯어내고 새로 이제 이 지역에 돌로 가지고 복원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예, 미륵사탑입니다. 미륵사탑에 보면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통상 탑은 이제 동서탑 2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동탑인데, 저거 이제 새로 만든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청탑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목탑 모습으로 만들어.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청탑에 가면 대충 저 요런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게 새로 복원한 익산 미륵사 이제 있는 동탑이죠. 이런 모습들. 저 뒤에 있는 모습이 이제 그 국보 11호고, 앞에 있는 거는 저 모양이 반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시공이 잘못됐는지 이끼도 끼고 물도 새고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게 미륵사탑,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단간지주라 그러는데, 단간지주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 절이 얼마만큼 컸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면 아직도 출토 과정에서 나온 이게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건 어디냐 그러면 이제 군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군산 그날이 이제 익산 미륵사탑을 보고 이제 군산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군산항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은데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요 앞에 이제 민물과 썩물이 교차될 때는 탕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채만식의 그 소설 탕류의 주무도가 됐던 곳 여기입니다. 다리 왼쪽에는 이제 장항이고 오른쪽이 군산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장항입니다. 왜 제가 여기를 가봤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땅끝 마을까지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할 때 바로 여기 장항 도선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탕류를 거슬러 군산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저 다리를 건너 여기를 한번 가본 거죠. 지금 이제 경남식당이라 그런 식당이 하나 있었고요. 그 뒤는 이렇게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이 다 선술집도 뭐 있고 그랬더랬죠. 그런 추억이 있던 곳에서 여기를 한번 가봤고요. 이게 이제
장항 항해 모습들입니다. 뭐 날씨가 안 좋아지겠는지 항구에 배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채석간을 갔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장항을 거쳐서 변산 채석강에 있는 변산까지 가서 거기서 저녁에 이제 차박을 했죠.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채석강까지 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채석강입니다. 채석강의 이름은 마침 뭐 앞에 이제 저걸 보면 책을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 채석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당나라 때 이태백이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다가 달을 잡기 위해서 강에 빠져 죽었다 그러죠. 그게 그 강이 바로 채석강이었다 그래요. 마치 그 강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바다죠. 이런 강은 아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마치 날씨가 좀 밤엔 비가 내렸는데요. 좀 날씨가 조금씩 개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채석강의 모습들입니다. 채석강 앞에 있는데 왕포 마을에 가는데 이게 이제 갯벌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돌을 뒤져서 칠개를 좀 잡아들였습니다. 왕포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왕포 마을에서 내소사로 가는 이제 길목에서 놀이 지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이제 새들도 보금자리를 찾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인데 저는 계속 이제 내소사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소사 일주문입니다. 들어갈 때 전나무 숲도 있고요. 이런 낙엽송도 있고 요거는 이제 벚나무가 되겠네요. 그때 웬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철모른 벚꽃 여기도 피어 있었고요. 이게 앞에 있는 저 나무가 보리수 나무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보리수 나무 뒤로 내소사의 이제 건물들이 보이고요. 이게 내소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게 산신각의 모습이고요. 이미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내소사를 빠져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 모습인데 저는 통상 여행을 시작하면은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제 내소사를 마치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임실에 있는 옥정호로 갔거든요. 옥정호가 뭐 붕어섬이라 그런 것을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이게 그날 저녁 늦게 저 옥정호 쪽으로 가는데 이제 불빛이 아주 예뻐가지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운암대교더라고요. 운암대교였습니다. 다음 날 옥정호 거기 붕어섬 앞에서 이제 차박을 하고 다음 날 보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큰 2층 정자가 전망대가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섬이 사실 붕어섬이라 그러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이제 옥정호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섬진강 다목적댐 국내에서는 뭐 이게 다목적댐으로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면서 안에 있는 이 지역이나 농토가 물에 잠겨서 이제 작은 섬이 된 건데 여기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국사봉 전망대로 올라가 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있는 저 작은 땅이 이제 붕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붕어섬이라 그래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 사진을 찍으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다 그러면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물안개가 필 때 아주 일품이라 그래요. 좀 더 크게 잡아봐. 좀 안에 집이 있긴 했는데 현재는 뭐 사람은 살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이게 저 앞에 있는 옥정호 안에 있는 즉 섬진강 다목등 댐을 만들었어요. 물이 고였고 저 안에는 주변의 농토가 이제 물에 잠겨서 저 지역이 이제 큰 대형 이제 붕어처럼 이렇게 모습이 됐죠. 아름답죠. 이게 보면 이 붕어섬 전망대를 소개하는 글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저 붕어 한 마리가 소나무 숲에 가리는 모습이죠. 예. 국사봉 전망대에서 좀 더 내려오면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저 앞에 있는 탑처럼 생긴 것이 이제 망향의 탑입니다. 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안에 있는 이게 수많은 이게 마을들이 이제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기념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망향의 탑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 이런 정자가 하나 있는데 양요정이라 그래요. 인자는 요수요, 의인은 요산해라. 근데 요자를 두 개 따오지 그 정자를 지었다. 정자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조금 이채로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또 붕어섬의 사진을 찍고 다시 앞으로 좀 더 가볼까요?
이 모습이죠. 이제. 그죠? 이 모습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실 좀 해가 높이 뜨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아침도 먹지 못하고 서둘러서 여기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모습들이죠. 다시 인제 가 보면은 예 요거는 이제 다시 인제 기갓길에 찍은 건데요. 그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수지 그 옥정호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정자들도 있어서 '아 여름날에 여기에 와서 야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습들이고요. 오다 보니까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담벼락에 어느 집에 저 개가 턱을 고이고 무량함을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어제 밤에 찍었던 우남대교의 모습이에요. 단풍 사이로 우남대교의 모습이 보였는데 자 이 모습이죠. 밤에 본 모습 이 모습이고 낮에 봤을 때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음. 자 이 모습은 이제 그 서산 이렇게 호서대학 앞에 이렇게 거기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전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오는 모습이고 여기 들리고 또 그 서산에서 또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고딩 친구도 만나 보고 왔죠. 다시 보면 이 모습 예 이 모습이네. 탑하우스 호서대학교 앞에 탑하우스라는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거꾸로 보면 이제 우남대교의 모습이고요. 그쵸? 양요정 또 인제 망향의 동산 예. 예 붕어섬이죠. 정말 붕어 같죠? 예. 전망대고요. 다시 인제 7 일차를 보면 이게 내소사 그 저녁의 모습이죠. 변산반도 있습니다, 내소사는. 이게 큰 이제 볼소나무라 그러고요. 내소사 일주문이죠. 새들도 집으로 가고요. 변산반도의 노을의 모습들입니다. 왕포 마을의 모습 예. 이 채석강의 모습이죠. 책을 쌓아 놓은 듯한 7 일차였고요. 이제 6 일차였습니다. 이게 이제 장항항의 모습들입니다. 예 도선장이 있었던 그 장소였고요. 인제 옛날에 그 배로 건넜는데 다리가 돼 있죠. 이게 이제 미륵사 탑 앞에 있는 이제 그 발굴해서 나온 돌들입니다. 그 굉장히 무왕이 왕이 주도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절이 크더라고요, 절터가요. 이게 복원해 놓았던 이제 미륵사 동탑이죠. 이게 뭐 문화재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는 이제 미륵사 탑이죠. 새로 복원을 해 놨고요. 이게 부산학교 농사훈련소 요거는 이제 어 견훤의 능이죠 이제. 자 그다음에 논산 탑정호 생태공원 모습들이고요. 이게 계백장군 유적지의 모습들이죠. 이게 계백장군은 뭐고요. 이게 논산 간쪽사에 있는 이승만 박사의 이제 추모비가 하나 있었고요. 간쪽사의 모습들입니다. 언제 미륵이죠. 지금 수리 중이고 예. 대웅전이죠. 일주문이고요. 주차장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요거는 동학사 일주문이죠. 갑사에서 금잔디 고개를 넘어서 이제 동학사까지 왔죠. 뒤로 가니까 이제 동학사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그 동학사 위에 있는 남배탑이고요. 쭉 내려가면은 이제 이 길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갑사죠. 갑사의 모습이고요. 이런 마곡사의 모습들입니다. 마곡사 대웅전이고요. 마곡사 초입에다 단풍의 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황새공원의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그 흑산도에 있는 면암 최익현의 유적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예산에 있는 최익현의 묘조 제실이고요. 예당 출렁다리죠. 밤에 야경의 모습이 아름답죠. 이제 외암리 민속마을의 모습들입니다.
밤의 모습들이고. 자, 오늘은 11월 13일부터 8일간 충청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을 여행했던 그런 사진을 한 목에 모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뭉뚱그려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일 만에 다시 올린 영상을 여러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